이게 지울 때가 너무 좋아요. 기분이. 싹 없어지는 게 느낌이. 자, 이제 자격정지까지 받고 이번에 이제 볼 게 얼마 안 남았어요. 뭐냐면 등록 취소를 볼 건데 이 등록을 말소시키는 거예요. 근데 등록을 말소시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해당되면 꼭 말소시키는 게 있고 꼭 반드시 아니면 거기에 해당됐을 때 등록을 말소시킬 수도 있고 안 하고 말소 안 시키고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적에 해당되면 반드시 꼭 등록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 사장님 걸. 그 다음에 임의적에 걸리게 되면 여기에 걸리게 되면 등록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정도가 좀 심하지 않다고 보면 영업정지 때려서 좀 가볍게 처벌할 수도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나중에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암기하면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시험에 나올 것들이 거의 결정돼 있고요. 그 거의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점수 따기는 참 좋죠. 그러니까 시험 막바지에 가가지고 중개사법을 갖다가 이제 특히 문제풀이 하면서 싹 몰아치게 하면 여러분 원하는 점수는 누구든지 맞을 수 있어요. 그게 중개사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 겨울에 민법하고 학개론이 있죠. 그게 좀 많이 공부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11월, 12월, 1월달, 2월달까지 1차가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혀야 3월달에 됐는데도 우리 중개사법 수업도 듣고 2차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지. 처음에는 1차를 좀 때려잡아야 돼. 공법도 뭐 그렇게 공부할 양이 많긴 한데 공법까지 막 할 그 정신 없어. 공법도 듣고 그냥 뭐 용도적이 뭐 있는갑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어차피 공법 배운 것 중에 반밖에 안 나와. 어차피 시험지에는 한 절반은 버린다니까 절반은 뭐야 하나도 안 배운 게 나오고 막 이래. 이게 공법이야. 그래서 그냥 이상호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그냥 몇 개 하고 그리고 목표 점수는 50점 딱 정하고 그게 마음이 편해. 그랬다가 나중에 시험에 딱 갔더니 뭐 또 쉬워. 그러면 더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목표 점수를 딱 그 정도 잡고 그러니까 2차 과목에 들어가는 공법도 공부할 게 양이 많지만 선생님이 줄여준 대로 그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그냥 몰라. 나는 50점이 목적이야. 그 전에 더 한다고 해서 70이 나오거나 80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공법도 그렇게 절반을 뚝 떼서 포기하고 그리고 1차에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평균 60 정도 나오게끔 80 나올 필요도 없어. 평균 60 언저리 나오게끔 이렇게 이제 좀 준비해 놓고 그러면 돼요. 공부량을 늘리면 안 돼.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교재에 나온 것 중에서 좀 관련된 것들을 한 번씩 봅니다. 292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이 절대적이죠. 절대적. 가로 1번이 292페이지에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다 볼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 조금 알아두실 것 몇 가지만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의 두째 줄 보시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경우 밑줄. 결격사유에 빠지면 등록을 자르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속관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 나온 것들이 이제 밑에 박스 밑에 보면 기억, 니은, 디귿 이게 결격사유거든. 그 중에 여러분 이해하기 제일 좋은 것은 니은번. 니은번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파산 선고. 빚 많이 진 거죠. 결격자 됐죠. 파산 선고 받으면 결격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혹시 사장님이라면 등록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지. 그게 동그라미 1번의 니은번 이렇게. 동그라미 1번의 디귿번. 동그라미 디귿번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나오죠. 거기까지만 믿죠. 전과 있는 사람이요. 전과. 깜빵 갔다 온 사람. 갔다 와서 3년 지나야 되거든요. 깜빵 갔다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결격자예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징역 1년 받았다. 그러면 부동산 상임인데 일하고 있는데 징역 1년 받았어. 지금 그러면 디귿번에 걸려. 그러면 중개업소 상임의 등록을 잘라버리게 돼요. 징역을 선고받은 순간에 결격자예요. 그래서 등록 잘라야 된다. 이게 디귿번이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셔서 동그라미 5번 보실게요.
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등록 취소를 보고 있죠? 응? 등록 취소는 누가 받는 거죠? 누가 당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는? 개공이 받는 거지. 등록된 개공이. 근데 이 개공이 자기 사무실이 있는데 저기 가서 다른 중개업소 사장님 밑에 소공으로 취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중개업소에 가서 소공으로 취직해서 일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른 중개업소에 좋은 매물을 빼오지 않을까? 자기가 이쪽 사장님인데.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 같은 경우에 자기 사무실이 있는데 딴 데 가서 취직해서 일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걸 이중소속이라고 하고 이중소속은 금지야. 근데 만약에 부동산 사장님이 자기 차려놓은 사무실이 있는데 딴 데 가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중소속하고 있다. 그러면 등록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잘라야 된다는 거죠. 등록을 자르게 돼 있어요. 이제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보시면 가로 안에 거 무시하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경우 이렇게 나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등록증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등록된 사람인데 자기 등록증을 딴 사람한테 빌려줬다 그러면 딴 사람이 영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이랬을 때 등록증 빌려줬다 하면 등록을 말소시키게 돼 있어요. 아까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취소. 이때도 반드시 취소시켜야 돼. 반드시. 동그라미 지금 6번이었어요. 자, 동그라미 7번 가볼게요. 업무정지 기간 중인데 중개 업무를 하거나 까지만 밑줄. 원래 영업정지를 받으면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 영업정지 받아놓고 그 기간 중에 일을 해요. 꼭 일하라고 할 때는 일 안 하죠. 근데 영업정지를 받죠. 그럼 일하고 싶어서 미쳐요 막. 그래서 영업정지 받고도 일을 해. 그러다 들켜요 또. 그럼 등록 취소야. 그쵸. 그래서 사람 참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라고 할 때는 잘 안 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도 때가 있는 거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자꾸 얘기했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지금 제가 이렇게 뇌세포가 많이 죽어보니까 지금 공부하려면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공부하려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무조건 책을 보는 것보다 저 보고 공부하려면 많이 들어. 막 들어 일단. 책을 보려고 그러면 눈도 나쁘지만 몇 자 있다가 뭐 딴 생각 나고 그래서 잘 안 봐. 그러니까 자꾸 들어 그냥 이렇게 막 어쩌고저쩌고 이게 들었다가 그래서 이제 공부에 이제 얘기를 좀 알아먹으면 그 다음에 좀 책을 좀 들여다보는 한이 있어도 그럴 것 같아.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게 안 되고 혼자서 뭐 독학하는 이건 힘든 일이고 예, 그죠? 학원 다니고 막 그럴 것 같아. 응? 저희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대학 선배가 법대 나온 대학 선배가 수업을 듣고 있다니까. 종로에서 수업할 때 제 과목도 쉬운 과목 아니에요. 근데 우리 수강생 중에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몇 학번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몇 학번이라는 거야. 대학 법대 선배야 바로. 근데 증권회사인가 어디서 이제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이거 하나 따보려고 왔다고 그러는 게 혼자 공부해도 되는 사람인데 힘들잖아. 그래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아, 저도. 저도 지금은 이 나이에 어떤 자신을 따르려고 한다 그러면 학원 끊고 가서 듣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듣고 그 방법밖에 없어. 왜? 내 세포가 지금 반 이상이 사라졌어, 지금.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날려버리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거 8번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업무정지를 2번 이상 받았는데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 이 사람은 전과가 있는 거야. 2번 영업정지 받은 거 2번 이상.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한 짓은 영업정지 받을 짓이지만 영업정지 때려가지고는 이 정신 못 차리지. 그래서 영업정지보다 더 한 끈 높은 거 등록을 말소시켜라.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삼진아웃제 생각하시면 돼. 응? 2번 들켰지 벌써.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저질렀어. 이제는 뭐 수가 없지. 등록을 잘라야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94페이지 가보셔요. 294페이지 가보시면 이번에는 상대적 또는 임의적 등록 취소가 나오죠. 예. 그 중에서 여러분 좀 볼게. 동그라미 3번 밑줄 긋고요. 이게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없이 업무 개시한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뭐예요? 보험에 들고 공제 가입하고 이거죠? 그럼 보증 설정 안 하고 영업을 개시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좀 발생이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절차상 처음에 오픈할 때 보증 설정이 돼 있어야 등록증 주고 그래가지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어떤 경우가 실무에 있을 수 있냐면 보통 보험이나 공제가 가입기간이 1년짜리 들어요. 1년짜리. 1년 들었죠? 그러면 이제 1년 다 끝나가면 어떻게 해요? 중개업을 때려치면 모르지만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러면 갱신한다고. 갱신을 언제 해야 되냐면 보험 만기가 예를 들어서 12월 26일이면 26일까지 갱신해 줘야 돼. 우리 자동차 보험처럼. 근데 이 사람이 그거 안 하고 쑥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한 2달 동안 갱신도 안 하고 그냥 사무실 원래 열려 있으니까 일을 계속한 거야. 그게 이거예요. 그랬다가 일제 단속에 걸릴 수가 있어. 당신 왜 보증 설정 안 했어? 처음에 오픈할 때는 다 하죠. 근데 일하다가 중간에 안 하고 갱신 안 하고 그냥 해버리는 수가 있거든. 여기 걸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안 하면 뭐예요? 영업정지 3개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금지행위를 한 경우라고 나왔죠. 옆에 써주세요. 초과 보수. 초과 보수라고요. 그럼 이건 복비를 많이 받은 거죠. 사장님이. 그러면 이게 들통이 나면 등록관청에서는 복비를 많이 챙긴 사장님에 대해서 등록 취소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등록 취소 안 하고 업무정지 때릴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부동산 사장님은 사무실 몇 개? 무조건 하나. 법인 빼고는 하나. 그러니까 노원구에 사무실을 두고 노원구에 등록을 했어, 이 사장님이. 그런데 사무실을 은근슬쩍 도봉구에 하나 더 사무실을 설치해. 그럼 사무실이 2개. 그게 들통이 나면 노원구청장은 이 사장님의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영업정지 때릴 수도 있어. 그런 거 이거예요.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은 이거. 노원구에 오픈한 사장님인 A가 있는데 그분이 저 도봉구 지역에 어디 아파트 같은 게 분양하는 분양 사무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분양 사무실 앞에다 파라솔 치고 거기서 앉아 있더라. 여기 노원구에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 사무실이 있는데 파라솔을 치고 하더라.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장님이 천막 치고 하더라. 이런 거예요. 떴다방. 이렇게 하다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계약서에다가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이게 바로 다운 계약서 쓴 거예요. 다운 계약서는 부동산 사장님이 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운 계약서를 쓰자고 부동산 사장님이 나서는 경우는 없어요. 다운 계약서 쓰자고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면 누가 다운 계약서 쓰자고 그래요? 매도인이. 그렇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지금 8억에 샀는데 지금 10억에 지금 시세가 됐어요. 그러면 10억에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이 2억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크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매도인이 시세가 10억인데 매수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9억의 계약서를 쓰면 다운으로 써주면 자기가 팔겠다. 그렇지 않으면 난 팔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거 사면 좋겠는데 사고 싶은데 매도인이
다운을 써주면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서상으로는 9억을 쓰고 통장에는 9억이 들어가는데 따로 현금 1억을 딱 준비해서 잔금날 매도인한테 주기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9억에 판 거고 서류상 잔금 1억은 뭐예요? 저 나머지 1억은 뭐예요? 그냥 현금으로 딱 받아버리니까 그냥 시침이 뚝 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이렇게 하는.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취득가액이 이제 9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12억이 된다, 10억이 된다, 10억짜리가 10억에만 팔아도 양도차익이 1억이 생겨버리잖아. 다만 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주택이 하나밖에 없고 보유를 좀 길게 할 거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잖아. 그러면 자기는 양도차익이 막 5억이 나도 세금 안 내게 되니까 나는 어차피 그럴 거니까 뭐 다운 써주지 뭐 어차피 사고 싶기도 하니까 다운 써주지 그래서 쓰는 경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쓰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맞아떨어지는데 적극적으로 매도인이 나서겠죠. 그렇죠? 그럼 다운 계약서 그래서 써줬어. 그랬더니 여기 둘 중에 한 사람이 불만이 생겨갖고 나중에 이제 막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들통날판이야. 다운 계약서 써준 게. 그러면 두 사람은 탓세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만 부동산 사장님은 여기에 걸리지 이제. 그래서 조용히 하고 넘어가자고 막 조용히 하라고 막 누가 그래? 부동산 사장님이 좋게 해결하자고 막 하지. 둘이는 막 또 싸우고 막 그래서 거기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관청이 이걸 만약에 혹시 알아버리면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그게 동그라미 8번. 됐습니다. 여기까지 딱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뒤에 가면 업무정지가 나옵니다. 296페이지. 그런데 업무정지 사유는 되게 많아요, 여러분. 되게 많은데 암기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요, 저는. 가끔 업무정지 사유를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왜 암기할 필요가 없냐면 업무정지 사유는 그냥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다 업무정지 사유예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는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암기해서 맞추는 거지 업무정지 사유를 직접 암기하고 그럴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는 나올 때마다 좀 읽어보시는데 암기할 정도까지 중요도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 몇 가지는 좀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지금 296페이지 제일 끝줄입니다. 자,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하지 아니했다 이런 거지. 근데 사무실에다가 확인 설명서 보존해야 됩니다. 이 사진첩 같은 거에다 딱 집어넣어서 3년간 보존해야 돼요. 보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동그라미 4번과 5번 두 개를 묶으시고 도장 안 찍은 겁니다. 여기서 4번, 5번, 6번까지 다 묶으시고 4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이렇게. 동그라미 4번은 확인 설명서에 도장 안 찍으면 사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도장 안 찍으면 업무정지. 동그라미 6번 먼저 볼게요. 계약서에 도장 안 찍어도 업무정지예요. 4번, 6번. 에? 저희 아는 어떤 사장님이 계약서를 쓸 일이 생겼어요. 계약서 쓰는 날 사장님이 못 가게 됐어. 거기 없어갖고 직원한테, 소공한테 그 도장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 도장 가서 내 이름 쓰고 사장님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보통 관행적으로 소공은 도장을 잘 안 찍습니다. 아까 걸리긴 했어도. 근데 이제 사장님이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사장님이 갈 형편이 안 되니까 그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이쪽 부동산에서는 손님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 손님을 붙이고 다른 부동산에서는 이제 물건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고 그러면 우리 손님을 끌고 저 물건지 부동산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가서 이제 서명하고 난리 날 사람이 사장님이 가야 돼. 사장님이 갈 형편이 안 되니까 소공시킨 거야. 그러니까 소공이 가가지고 사장님 서명을 흉내를 내고 사장님 도장을 꽉 찍었지. 그러니까 떼는 순간에는 이제 사장님이 한 걸로 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기도 해. 했는데 나중에 그 샀던 사람이 계약했던 사람이 불만이 있는 거야. 응?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약을 물리고 싶단 말이야. 물리려고 하니까 안 물려지지. 왜냐면 흠 없으니까 물릴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꼬투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 그때 사장님이 도장 이름 써 있고 도장 찍었는데 사장님 그때 어디 있었어? 이렇게 된 거야. 없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민원 넣는다고 뭐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무마하지는 못하고 민원이 들어갔어. 그래서 저 구청에서는 어떻게 때렸냐면 사장님이 서명하고 난리 날 건데 누가 한 거야? 소공했지. 그러면 사장님이 안 한 거지. 그래서 업무 정지가 나온 거야. 얼마? 3개월. 3개월인데 계약서랑 확인 설명서가 다르잖아. 계약서에 도장 안 찍은 걸로 3개월을 받고요. 아까 그 소공처럼 그렇게 때리더라고. 확인 설명서에 도장 안 찍은 걸로 3개월을 받아서 6개월이야. 그러면 부동산님이 영업정지 6개월 받으면요. 6개월 동안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아무 일도 못 해. 월세는 내야 되고. 예? 근데 그 사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물어내라고 막 해가지고 가르쳐 드릴게. 업무정지 3개월, 6개월 나왔어요. 그 6개월이 문제가 아니고 물어주라고 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왔는데 물어줄 돈이 없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영업정지 6개월 받는 건 받는 거고 물어주는 거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폐업을 한 거예요.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폐업을 하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등록을 했어.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6개월 동안 폐업을 했기 때문에 못하지. 그런데 거기에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기 와이프가 있는 거야. 공동 사용 중이었지. 그러면 이 남자 사장님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별개죠, 별개지. 예. 근데 그 와이프 같은 경우는 시달리게 됐지. 나 부부시간이니까. 그런데 그 와이프가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중개법인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중개법인이 있고 요 사장님이 있고 그런 거지. 두 개야. 그래서 계속 영업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업정지는 여러분 털면 다 나와요. 어쩌다가 또 꼬투리 잡히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자, 거기까지 보고 동그라미 4번, 5번은 뭐냐면 계약서 5년간 보존시켜야 되거든요. 사무실에. 계약서가 없어 보니까 사라지면 그것도 곤란해요. 나중에 단속 나왔을 때. 그러면 보존 안 하면 그것도 업무정지라. 이게 동그라미 5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 가보세요. 개업공인인계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써먹었다 이렇게 나오죠. 도장 얘기죠. 부동산 사장님도 도장을 등록하고 그 등록된 도장을 써먹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처음 듣는 표정이야 지금. 제발 빨리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응? 도장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다 정지예요. 만약에 개공이 도장을 등록 안 했습니다. 업무정지. 개공이 등록을 했는데 등록된 도장을 안 찍고 등록 안 된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업무정지. 소공이 도장을 등록 안 했습니다. 자격정지. 소공이니까. 소공이 등록된 도장을 안 찍고 등록 안 된 도장을 확 찍었습니다. 자격정지. 이렇게. 그러니까 도장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정지지. 그죠? 그 도장 가지고 찍는 거 있죠? 도장 가지고 난리 나잖아. 난리 안 한 것도 뭐예요? 아예 난리는 안 해버렸다고. 그것도 정지. 찍었긴 찍었는데 등록 안 된 도장을 찍어놔도 정지. 그렇게? 도장 얘기 나오면 거의 정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어요. 자, 또 넘어갑니다. 저기 300페이지 가보셔요. 다 했어요. 자, 제일 밑에 가면 업무정지 처분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고 별표 치시고 만약에 업무정지 받을 만한 짓을 했어요.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확인설명서를 갖다가 보존해야 될 게 이제 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이 아까 저기 계약서 5년간 보존해야 되잖아요.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 근데 보존 안 해가지고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관청이 모르고 있죠. 그렇죠? 근데 몇 년이 지났어?
3년이 흘러가 버렸죠. 3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업무정지를 때릴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를 어디야? 저 사무실에 보존해야 되는데 단속 나왔더니 계약서가 없어. 응? 그럼 업무정지 때려야 되지. 근데 공무원이 깜빡하고 업무정지를 안 때리고 시간이 3년이 흘러버렸다고. 적발은 됐는데 그러면 3년 지난 뒤에는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시효야 시효. 제가 제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정말 신기했던 게 시효예요. 시효. 우리말로 하면 시간 지나갔다 하잖아요. 시효 중에 보면 소멸시효 있잖아. 소멸시효. 소멸시효 공부하셨나? 민법 시간에?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10년 지나면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10년 지나버리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민법 총칙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야. 10년 시효 지났으니까 10년 지나면 그거 또 못 받는다는 거야. 너무 신기해. 그래서 그 다음 실시간에 우리 친구들한테 전부 다 그래. 야, 돈 좀 꿔줘봐라. 돈 좀 꿔줘봐. 너무 신기하잖아, 이게. 그 다음에 공소시효라고 또 있어, 이게.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다닐 때는 살인죄 같은 경우에가 공소시효가 20년인가 그랬어요. 지금 늘은 거로 들었어요. 그럼 이게 그런 죄를 지었는데 20년 지나면 처벌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까지 기소를 안 하면 아까 검사가. 이게 정말 이게 정의에 맞는 건지 정말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50년 지나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처벌 안 하지? 그걸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처벌 안 합니다. 그런 게 있다. 이것도 있어. 이렇게. 시효라는 게 있어. 이것처럼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지만 몇 년 지나면 더 이상 영업정지를 못 때려요? 3년이요, 3년. 시효라고 생각하시면 돼, 10년. 시효. 시간 지나갔다. 사랑의 시효 있어요, 없어요? 사랑의 시효. 사랑, 시효. 사랑하는데 시효. 있어요? 얼마 돼? 이거 개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응? 얼마? 3년? 3개월? 6개월? 이거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거 학자들이 써놓은 그 책에 보면 이 사랑의 시효가 3년이라고 나오더라고.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뭐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시효가 있지.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정 가지고 산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어디 가시냐면, 자, 302페이지 딱 펴두시고, 제가 여러분 상식 테스트를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상식이요, 법은. 자, 여기 여러분 사장님인데 폐업을 했어요. 왜 폐업을 했냐면 저질렀다니까, 아까처럼. 그래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영업정지를 아직 안 받았지. 관청에서 이제 적발이 된 거야. 영업정지를 때릴 때 그냥 바로 때리는 게 아니고 물어보고 이렇게 한번 이런 절차가 좀 있어. 그동안에 그냥 놀래갖고 빨리 폐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폐업을 하면 이제 등록이 없어지지. 그리고 이 사람이 폐업하고서 계속 집에 들어앉아 있네. 집 밖을 안 나와. 이 사람한테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다 없다? 때릴 수가 없지. 폐업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등록이 없어지니까 개공이 아니지. 근데 무슨 영업정지야. 그죠?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 이런 건 있어요. 이 사람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는데 폐업 신고를 하면 폐업을 안 받아주는 수는 있지. 잠깐 그래놓고 한 대를 팡 치고서 영업정지 이렇게 하는 수는 있어. 근데 얼레벌레 받아주는 경우도 많아요. 크게 막 그럼 폐업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폐업을 하고서 집에 계속 처박혀 있으면 때릴 수가 없어. 근데 집 밖을 나와서 쑥 나와 다시 오픈해. 그러면 이때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게 있는데 다시 재등록하면 이때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겠다 없겠다? 있다. 잘못했으니까 때려야지. 다시 나왔으니까. 응? 이때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다. 그런데 재빨리 폐업. 계속 집에 처박혀 있으면 뭐라고 안 하는데 쑥 나와가지고 다시 오픈해서. 그러면 뭐예요?
등록 취소 때릴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원칙이라고. 이게 원칙, 이게 상식이지. 잘못했는데 때려야지. 다만 예외적인 게 있어요. 그건 지금 배우는 건 아닌데. 원칙은 아셔야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져는 게 맞지. 이렇게. 그래서 교재에는 302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네모 6번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승계라고 돼 있고,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공부합니다만 승계도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 근데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원칙이라고 돼 있죠. 그 기억번 두 줄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폐업 전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고. 등록 취소한 여기 행정처분이 뭐예요? 적어놓으세요. 행정처분이 뭐예요?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이에요. 자, 요게 마지막 장면이요. 그 몇 가지 밑줄을 긋고 수업을 마칠 거예요. 벌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벌칙은 뭐냐면 법원의 판사가 때리는 거예요, 얘는. 이게 벌칙이에요. 아까 구청이나 시청의 공무원이 때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좀 어려운 말로 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행정처분.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근데 요건 뭐예요? 법원의 판사가 때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얘기할 때 뭐냐면 행정부. 여기가 사법부지. 그리고 이제 입법해서 이제 삼권 분립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견제가 돼가지고 되지. 아니, 북한이 나라는 아니죠, 솔직히. 그죠? 거기 무슨 이상한 놈이 있어갖고. 우리나라지만 진짜 창피해 죽겠어. 거기 국민들 뭐 하는지 몰라. 빨리 내몰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입법, 사법, 행정이 딱 나눠져 있는 게 정상이지. 근데 여기서 보면 판사가 때리는 벌칙이 두 가지가, 요것도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뭐냐면 징역하고 벌금 이게 있고, 과태료가 있어, 과태료가. 이 징역 벌금을 갖다가 할 때 무슨 행정, 형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시험에 안 나와. 징역 벌금으로 나와. 그리고 이거 과태료야. 그런데 얘는 전과가 안 생겨요. 얘 전과 생겨요, 이건. 얘가 무거운 거라고. 이건 가벼운 거. 다 판사, 원칙적으로. 여기 징역 벌금은 또 이게 두 개가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게 또는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무등록 중개업자가 있어요. 이렇게. 제일 무겁게 처벌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근데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가 있다 그러면 판사가 때릴 때 구체적으로 징역 3년 때릴 수도 있고, 징역 2년 때릴 수도 있고, 징역 1년 때릴 수도 있고, 벌금 3천 때릴 수도 있고, 정도에 따라서. 벌금 2천 때릴 수도 있고, 벌금 500 때릴 수도 있고. 그러나 징역 5년 못 때리지. 그러니까 이거 판사가 때리는데 지켜야 될 선이야, 선. 판사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지. 판사가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너 징역 10년이야, 너 사형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지켜야 될 선이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법치주의예요. 아무리 판사지만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 이게 또는의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이야. 이렇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 초과보수. 복비 많이 챙기면 중개업소 사장님이 징역을 살리면 최고 1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6월도 가능해. 벌금을 물리면 1,000만 원 되지. 벌금 2천을 때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판사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벌 줄 때도 이걸 지켜야 돼. 이게 또는해요. 그래서 이게 징역 벌금인데, 요 징역 벌금 여기 보면 요 수갑 있잖아요, 수갑. 이렇게. 여기 깜빵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깜빵. 감방? 이렇게 하나요? 우리 이제 둘째,
아닌가? 깜빵인가? 이게 맞나? 모르겠네. 우리 둘째 놈이 어릴 적에 말이에요. 제가 자고 있으면 맨날 와서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나 일어나면 수갑을 딱 채워. 근데 그 수갑이 진짜 수갑이 아니고 약간 그 장난감 수갑 같은 거 있죠. 어릴 적에 와가지고 제 옆에 놀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막 채워놓고 지 혼자 놀고 막 이렇게 자고 잘 모르는데 딱 일어나면 딱 채워져 있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근데 처음에 이제 꿈이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 꿈이 그더라고. 저기 대통령이지 당연히. 좀 있으니까 꿈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저 변호사 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지금 꿈이 뭔지 아세요? 경찰이에요. 경찰 되겠다고 꿈을 갖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렇게 수갑을 채운 거 봤을 때 적성이다. 저는 뭐 꼭 뭘 해라 이런 건 없는데 지 하고 싶은 거 하라. 예? 근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둘째 놈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게 뭐 이거든 뭐든 시킬 용의가 있는데 첫째 놈은 지 실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하겠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집사는 되게 눈치를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긴 하는데 하면서 제가 약간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놈은. 왜? 적성도 중요하지만 자기 실력도 좀 다시 말씀드려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점수가 그 정도 점수 안 나오는데 자기는 재수해서라도 가겠다는 거야. 근데 재수해도 좀 힘들 거예요 아마. 근데 참 그게 너무 근데 그거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어디서 점 본 거예요 점. 즉 엄마가. 그래서 꼭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애를 망치는 거예요. 그거.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애가 지금 완전히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 그게 첫째 놈이 그래. 참 안타까워 죽겠어. 예. 저는 그냥 직장 이런 거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큰 거 안 하고 그냥.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이게 깜빵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어디 간다고 그래요? 깜빵 갔다 왔다 또는 깜빵 간다 그러면 어디 간다고 그래 이거? 학교 간다고 그러잖아. 학교. 이거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 들어봤죠? 학교 간다고 그래. 학교 간다고 그래요. 학교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기 교도소 있죠. 이게 원래 교도소예요. 정식 명칭은. 교도소인데 교도소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범죄자의 학교라고 그래요. 책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범죄자들을 이 학교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범죄자들이 모여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가면 범죄 수법 같은 걸 배워나온다는 뜻이에요. 범죄자를 만드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범죄 수법 아니면 그 죄수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밥 먹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너 저기 신대방 살인사건 알지? 그거 나거든? 거기서 이제 그런 게 계급장인 것 같더라고. 나거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거기서 의시되는 거예요. 그것 갖고. 그 다음에 또 뭐 절도범. 내가 절도 몇 범인데 뭐 신문에 난 것도 있으면 또 얘기하면서 절도 수법 같은 거 막 얘기하고. 거기서 사귀하고 밖에 나와 출소해갖고 이제 거기서 또 친구 또 사귀어가지고 야 우리 한번 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범죄자의 학교란 말이에요. 어쨌든 학교 간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게도 우리 동서가 형사요. 동서가. 형사인데 조폭 했던 조폭 잡는 형사였어. 키는 저보다 조금 더 큰데 주먹이 제 한 2배는 돼요. 막 그 무용담 얘기해 주거든. 되게 재밌어. 근데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 하여간 덩치를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조폭 막 잡았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근데 막 가면 그 범죄자들 그 막 잡으러 가고 그러면 막 친하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야 형두야 학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한대요. 형두야 학교 가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들어가자. 그 뜻이에요. 그 뜻. 학교 가야지 이렇게 하네. 자, 왜 지워버렸네 이거.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중에 2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징역 벌금 있잖아요. 이게 징역 벌금 요게 이제 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2가지가 요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3학년 3반, 1학년 1반 그렇게 부르자고요. 어차피 이거 학교 가는 거. 3학년 3반, 1학년 1반 이렇게 부르자고요.
희니까. 그렇게 안 부르면 이걸 3년 이하의 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자꾸 보게 해야 되니까. 3반, 3반, 1학 1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이 과태료는 좀 싼 거예요, 싼 거.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이건 과태료는 그거 전과에 안 잡혀. 그러니까 제일 가벼운 게 과태료. 제일 싼 거, 제일 가벼운 거. 업무정리보다 이게 더 싸요. 업무정리 한 달 그러면 그럼 되게 무거운 거예요, 이것도. 자, 그러면 교재를 갖다가 이제 밑줄 긋고 수업을 마칠 텐데, 교재에서 305페이지 가보시고, 304페이지 가보시고, 가로 1번에, 네모 1번에 가로 1번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돼 있죠. 과태료 사이가 엄청 많죠. 다 무시하시고 305페이지 와보십니다. 거기 중간 정도에 보면 시도지사가 있어요. 박스에서 별표 치시고 매년 나옵니다. 연수교육 대상자가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은 거예요. 연수교육 대상자는 누구요? 개공하고 소공이지. 아까 공부했죠? 안 받으면 뭐예요? 500과. 이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를 갖다 우리 부를 때 500과 이렇게 부르자고요. 요 연수교육 요거 시도지사 요거 시도지사가 물려요. 별표 치시고. 아까 여기 과태료요. 요건 벌칙 쪽에 들어가는 것은 법원에 판사가 물린다고 그랬죠,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벌칙에 과태료 들어가니까 과태료도 판사가 물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누가 물린다고 나와요? 시도지사.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 판사가 물릴 거예요. 원래 판사가, 법원 판사가. 그런데 이 과태료가 이것도 재판해야 되는데 우리 판사들이 이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이 나서서 해보는 거예요. 과태료 얼마 했더니 받는 사람이 그냥 그걸 수긍을 해야죠. 수긍을 하면 거기서 끝나. 근데 과태료 50만 원 했더니 그 받은 사람이 야 과태료 50만 원 안 되지. 난 그건 못 받아들이지. 이렇게 나오잖아. 이의제기라고 그러지. 그러면 판사가 나와요. 그때. 이중구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판사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 판사 힘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일단 공무원이 나와서 얘기하고 안 됐을 때 법원 판사가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누가 물린 거예요? 시도지사.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등록관청이 물리는 것 중에 보면 두 가지. 이것도 별표예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밑줄 그어두시고 설명을 할 때 근거자료를 제시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500과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출제 확률은 100%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00% 이것도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이 부당한 표시 광고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허위 매물 광고지. 허위 매물 광고. 밑에 보면 동그라미 기억번이 그거예요. 허위 매물 광고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의 예를 밑에 3개를 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뭐예요? 허위 매물 광고 올린 거. 요거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사장님의 법 위반 사항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항 중에 하나가 요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어떻게 제재를 받아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500과 여기 봤던 요 동그라미 1번, 2번 위에 있는 시도지사 나온 거 철저히 해두셔야 되고 시험 출제도 확률은 100%, 100%.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더라도 이건 꼭 하셔야 돼. 자, 밑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중에서 좀 보실 게 제일 끝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요. 휴업하고 폐업 밑줄 그어두시고 휴업하려고 했을 때 휴업신고하고 폐업신고 해야 되죠? 폐업신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흔히 얘기하는 100과 이렇게 우리끼리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마지막 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걸어두지 아니한 경우. 사무실에 걸어둘 때 뭐가 있어요? 걸어둬야 되는 거. 그렇죠. 자격증도 걸어놔야지. 또요. 등록증 원본도 걸어놔야지. 또요. 사업자 등록증도 걸어놔야지. 또요. 보증서류 걸어놔야지. 그 다음에 또요. 요율표도 걸어놔야죠. 그렇게 5개인가 있죠? 그거 안 걸어두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걸어둘 걸 걸어두지 않은 거 게시 의무 위반이죠?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거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 4번 보기 전에 자, 칠판에서 제가 여러분 테스트 해볼게요. 요게 간판이에요. A라는 사람이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A. 네, 그래서 A가 김 씨예요. 예를 들어. 근데 이 사무실 요 간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호가 대박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화번호가 뭐 812에 2367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만 딱 되어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법을 지켰나요? 법을 위반했나요? 위반했죠. 어디를 위반한 거예요? 상호가 좀 잘못됐죠. 부동산 다음에 뭐 중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중개 사무소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졌죠. 그럼 사무소 명칭이 잘못됐다 이게 빠져 있으면 뭐예요? 그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 말이야. 또 위반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그렇죠. 사장님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대표 아무개. 요 전화번호 있든지 말든지요. 여기 사장님 이름이 대표 해가지고 김땡땡이라고 들어가야 되거든. 안 썼죠? 간판 실명제를 어겼죠? 그럼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 얘기죠? 두 개 위반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읽어볼게요. 가로 안에 거 무시하시고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안 쓰고 빨간 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백과에 백과. 그 다음에 또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5개 광고물이 뭐게요? 요 간판이죠.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혹시 거짓으로 표기했다. 그러면 뭐예요? 백과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요. 밑으로 쭉 가시면 시도의사 나온 게 있어요. 자, 아까 나왔던 거 다시 복습합니다. 자, 시도의사 보시면 앞에 가로 안에 거 무시하시고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거기다 밑줄 둘째 줄에 자격증은 언제 반납해야 되죠? 자격증은 언제 반납? 자격 취소당했을 때지. 자격 정지당했을 때는 자격증 반납할 필요는 없지. 자격은 살아있으니까. 근데 취소는 뭐예요? 자격이 죽었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반납해야지. 며칠 내 반납하게 돼 있었죠 아까? 7일 이내. 7일 내 자격증 반납할 걸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백과다. 그죠? 그때 왼쪽에 보면 그 저 과태료 누가 물려 왼쪽에? 시도의사다. 자격증을 주는 사람도 누구? 시도의사. 자격증을 뺏는 사람도 시도의사. 자격증을 뺏었는데 자격증 반납 안 했을 때 과태료 매긴 사람도 시도의사.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11페이지 가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아까 여기서 벌칙 중에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벌칙 중에. 징역 벌금이 있고 이게 3학년 3반짜리하고 1학년 1반짜리 두 개가 있다. 이걸 지금 마지막으로 보려고 해요. 한 문제 여기서 먼저 3학년 3반짜리 보도록 합니다. 다 볼 건 아니고 여기서요. 311페이지 박스에서 그러니까 3학년 3반짜리죠. 동그라미 2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 등록 안 하고 중개업 하는 사람. 이 사람 뭐라고 불러요? 무등록 중개업자. 3학년 3반짜리고요.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니은번 밑줄 긋습니다. 중개거래인과 직접 거래하거나까지만. 직접 거래 시험이 잘 나와요. 직접 거래가 뭐죠? 가게 온, 점포 온 손님과 뭐 한 거예요? 계약한 거지. 누구랑? 손님이랑. 그걸 뭐라고 불러요? 직접 거래. 직접 거래가 되면 형량이 되게 세요. 3학년 3반이에요. 직접 거래를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리을번하고 미음번 두 개를 묶으셔요. 리을, 미음. 자, 미음번, 리을번 읽어봐요. 오늘 벌써 두 번째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다. 그랬죠? 이게 아까 뭐예요? 곡자리 아파트인데 중개업소 사장님하고 분여회 회원이 이렇게 짜가지고 10억의 계약서를 쓰고서 실거래가 사이트에 올리고 나서 나중에 계약서 찢어버리고
다음부터 소개할 때는 10억짜리다라고 소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시세 뭐예요? 조작이지. 이렇게 되면 그런 사장님이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형량이 어떻게 돼요? 3학년 3반이지. 되게 센 거예요. 자, 미음번.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상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해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그랬죠? 이거 뭐예요, 이게? 담합이죠, 담합. 응? 특정 건물주는 꼴보기 싫어서 저건 중개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회원하고 공동중개하면 제명시킨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밑에 거지. 전부 다 들키면 어떻게 해? 3학년 3반이 뒤에 가시면 3학년 3반이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제목에 한번 밑줄 그어봐요.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이렇게 돼 있죠.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몇 가지예요? 밑에 쭉 5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자, 첫 출발은 뭐냐? 첫 출발은 일단 동그라미 4번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 이 분여회라고 좀 써주세요. 분여회. 분여회에서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협조문 안내문을 쭉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동산 상님들 저희 아파트 단지가 9억이라는 건 말이 됩니까? 10억으로 좀 10억 이상으로 광고 좀 올려주세요. 광고 올릴 적에 라고 협조문을 보내면서 동시에 협박문을 보내죠. 그러시지 않으시면 하면서 그게 바로 동그라미 미음번이에요. 자, 미음번 읽어볼게요. 시험에는 시험지에는 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거. 강요나 유도죠. 그 핵심적인 단어는 높게입니다. 높게란 말 2번 나오죠. 높게 광고해 주세요 이런 거지. 높게 광고해 주세요 이거지. 누가 그런 소리 지른 거지? 그럼 소리 누가 지른 거예요? 분여해서. 그러면 이게 나중에 들키면 3학년 3반? 분여 회장님 학교 가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니 동그라미 기억번에 보시는 것처럼 좀 비협조적인 사장님이 나오겠죠? 그럼 비협조적인 사장님에 대해서 분여해서 어떻게 응징하느냐? 야, 거기 비협조적인 사장님 사무실 가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지. 기억번 읽어보면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제한이란 말이 중요하죠. 제한. 가지 말자 이거지. 내놓지 말자 이거지. 특정 동그라미 치시고 제한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협조적인 사장님도 있겠지 당연히. 그러면 거기 가자고 하겠지 이제. 니은번입니다.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특정의 동그라미 중개 의뢰하도록 뭐요? 유도.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실 때는 특정이란 말이 나오면 돼요. 특정 사장님한테 의뢰하도록 유도. 그래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가 여기 교란 행위에 들어간다. 형량이 3학년 3반으로 세다. 주로 분여가 많이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학년 1반 남았죠. 1학년 1반요. 몇 개만 밑줄 긋고 수업을 마칠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박스에 동그라미 2번 보면 2번과 3번 묶으셔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요 자격증의 동그라미요. 양도되어 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되어 받은 자. 자격증을 빌려주고 빌려받은 걸 얘기하죠. 자격증 얘기죠. 둘 다 빌려준 사람도 1학년 1반, 빌려받은 사람도 1학년 1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리을번은, 동그라미 3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게 있다고 치고. 두 번째 줄,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등록증을 딴 사람에게 양도되어 한 자. 등록증 빌려준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을 양수되어 받은 자. 그쵸?
예, 그래서 등록증 얘기입니다.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도 1학년 일반, 등록증을 빌려받은 사람도 1학년 일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밑줄 그으시고 둘 이상의 사무소를 뒀다. 농구에 사무실이 있는데 도봉구에 사무실 하나 더. 이중사무소죠. 이러면 1학년 일반. 농구에 사무실이 있는데 도봉구 저쪽에다 떴다방 열어놨다. 파라솔 설치해놨다. 1학년 일반. 동그라미 5번이죠. 밑줄 그었죠. 동그라미 6번. 영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돌아다녔다. 비밀 누설죄. 우리 중개업 사장님은 알게 된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막 누설하고 돌아다니는. 그러면 형사처벌이 형사처벌 1학년 일반.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옆에다가 요거 하나 써주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반의사 불벌죄.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의사에 반해서는 뭐요? 벌하지 않는 범죄. 의사에 반해서는 벌하지 않는 범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유일하게. 그걸 뭐라고 불러요? 반의사 불벌죄. 이건 비밀 누설죄입니다, 지금. 형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1학년 일반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반의사 불벌죄다. 반의사 불벌죄다. 잘나고요. 예? 이제 하나 하고 수업을 마칩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박스가 있고 박스 중에서 동그라미 11번에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니은번, 니은번. 그 두 줄을 밑줄 쫙 그거 보고 읽어보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초과보수죠. 아까 초과보수 1학년 일반 얘도 들었었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1학년 일반 중에서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초과보수가 핵심이에요, 핵심. 복비를 많이 받으면요. 잘못하면 학교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물론 벌금 내면 학교 안 가지만, 오케이. 그래서 1학년 일반짜리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저기 1편이 끝난 거예요, 1편.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주인데 2편.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죠? 2편 남았어요, 2편. 예, 2편이 이제 좀 내용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넘어가면 다시 1편. 방금 전에 봤던 1편 있죠? 거기서부터 3편까지 쭉 나가는 걸로 1월 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